AI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와, 정말 감탄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능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완벽한 답변을 듣고 나서도 어딘가 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 허무함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수조 원을 쏟아부은 이 모델한테 너 방금 왜 그렇게 대답했어? 딱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그냥 그 단어 다음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뿐일 때. 바로 그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이유 없는 완벽함이 주는 허무함의 정체를 추적하는 한 개인의 대화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술적인 한계부터 시작해서 정보와 생명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까지 만나게 되실 겁니다. 왜 이 거대한 지능이 그저 닫힌 도서관에 불과한지,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보에만 진짜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딱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네, 어떤 거죠? 과연 우리는 이해하는 존재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거울을 만든 걸까요?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질 겁니다. 와, 이해하는 존재냐, 흉내내는 거울이냐. 질문부터가 묵직하네요.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 허무함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블랙박스 문제를 딱 꼽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AI가 사과는 맛있다는 문장을 두고 뭐 사과의 맛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과라는 단어 뒤에 맛있다가 올 확률이 98%다. 이렇게 계산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해석 가능성, 그러니까 interpretability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석 가능성이요? 네, 모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십 개의 어텐션층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이 막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추론하고는 아예 결이 달라요. 결과는 완벽한데 과정은 모른다. 맞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인 셈이에요. 아니 근데요.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작동은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원리가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짚어줍니다. 네. 첫 번째는 문장 전체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는 셀프 어텐션 기술. 두 번째는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기묘한 현상인데요. 기묘하다고요. 네, 바로 발창 현상, 이머전스라는 겁니다. 발창 현상이요?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모델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고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저희가 전혀 가르친 적 없는 능력이 마치 스스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만 학습시켰는데 갑자기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와, 누구도 이걸 의도해서 설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AI를 보면서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걸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와. 가르치지도 않은 걸 스스로 해낸다니. 자료에 나온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어떤 비유였죠?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공기역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새가 날갯짓을 할 때 그 순간순간 공기 분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설명하지 못한다. 아, 지금의 LLM은 그 복잡한 새의 날갯짓 자체를 통째로 복제해버린 것과 같다. 이유를 모르는 결과, 허무함의 첫 번째 정체는 바로 이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 대화록의 저자는 현재 AI를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어의 통계적 구조를 완벽하게 모사하는 거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거울은 우리 모습을 비춰주지만 우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요, 그 거울이 마치 저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AI 챗봇한테 제 프로젝트에 대해 한참 설명했는데 오늘 다시 물어보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흉내 내기인가요? 이건 진짜로 배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허무함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아,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진짜 학습이 아닙니다. 학습이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닫힌 상태, 그러니까 스테릭 혹은 프로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 번 학습이 끝난 모델은 말 그대로 그 시점에 멈춰버린 얼어붙은 화석 혹은 죽은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얼어붙은 화석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알려줘도 모델의 뇌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며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모델의 핵심인 가중치, 즉 웨이트 파라미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럼 대체 어떻게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기술의 마법이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라뇨? 우리가 AI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은 그 질문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시스템이 우리가 나눴던 이전 대화 내용 전체를 질문과 함께 통째로 다시 입력창에 몰래 집어넣고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AI 입장에서는 그냥 매번 엄청나게 긴 질문을 새로 받는 것뿐이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를 바로 옆에 펼쳐놓고 답하는 것에 가까워요. 와, 그럼 대화가 길어질수록 계속 그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하네요. 어떤 표현이죠? 열심히 맥락을 만들고 지운다. 아, 마치 시지푸스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산 정상에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매 대화마다 맥락이라는 바위를 쌓아 올렸다가 대화가 끝나면 전부 지워버리는 거군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AI에게 우리는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인 셈이네요. 이건 좀 슬프기까지 한데요. 그렇죠. 그 상호작용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기록처럼 느껴지지만 모델 자체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허무함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는 기술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검색 증강 생성, 흔히 RAG라고 부르는 기술이 많이 쓰여요. RAG요? 이건 AI가 답변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그건 마치 오픈북 시험을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책을 통째로 외운 건 아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참고서를 옆에 잔뜩 쌓아두고 답을 찾는 학생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훨씬 더 유능해 보이지만 학생 자체의 지식이 늘어난 건 아니죠. 결국 모델의 본체는 여전히 닫힌 상태 그대로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AI는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이고 심지어 그 블랙박스는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화석과 같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허무한데 자료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제부터가 이 대화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문제의 본질이 기술적인 걸 넘어서 AI가 다루는 정보와 우리가 가진 생명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으로요. 네, 정보와 생명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두 가지 종류의 티핑 포인트를 비교합니다. 티핑 포인트요. 하나는 정보적 티핑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사적 티핑입니다. 정보적 티핑과 자연사적 티핑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보적 티핑은 AI의 세계, 즉 비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세계에는 무게나 마찰 같은 물리적 제약이 전혀 없어요. 물리적 제약이 없다. 네, 예를 들어 모델 내부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수많은 숫자값 중에 단 하나만 살짝 바뀌어도 사과의 의미는 과일에서 IT 기업 애플로 순식간에 아무런 비용 없이 도약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군요.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세계의 일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거나 다리가 특정 하중을 넘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실제 에너지가 투입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무거운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정말 소름 돋는 정의가 등장하죠. 어떤 정인데요? 감정은 구조적 평가의 티핑이다. 감정은 구조적 평가의 티핑이다. 와, 문장은 멋진데 선뜻 이해가 되질 않네요.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고 해보죠. 그건 단순히 무섭다는 생각을 하는 정보적 사건이 아닙니다. 네.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손실, 즉 구조적 파괴를 피하기 위해 우리 몸 전체의 상태를 강제로 바꿔버리는 비임의적인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 심장에 미친 듯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근육이 경직되죠. 이건 가벼운 비트의 전환이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 전체가 동원되는 아주 무겁고 실제적인 물리적 사건입니다. 정보의 세계처럼 마음대로 켜고 끌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AI가 사과를 과일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건 생존을 위해 온 몸의 시스템을 강제로 전환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사건이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모성애나 인류애 같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감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는 이런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잖아요. 네, 쓸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게 어딘가 가짜라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AI에게는 그 감정을 담아낼 그릇, 즉 담지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담지체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몸이 없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인간의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것만 아니라 호르몬, 심장박동, 근육의 긴장 같은 신체 전체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화학적 신호체계입니다. 아, 몸 전체의 반응이다. 그렇죠. 모성애를 예로 들면 그건 내 생존이라는 개체의 이기심보다 종의 연속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우선하도록 우리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깊숙이 각인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건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만들어진 거대한 물리적 구조이지 단순한 비트의 확률 계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감정이라는 게 결국 정보의 세계가 가진 그 임의성이 위험한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감정 구조를 자연사적 안전장치라고 부릅니다. 자연사적 안전장치. 몸이 없는 순수한 정보지능이 최적화를 계속하다 보면 인류를 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같은 파멸적인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거든요. 끔찍하네요. 하지만 몸을 가진 우리는 고통과 공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마찰력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쉽게 폭주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생명체가 가진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와, 그럼 여기서 드디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보나 예술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결과물 안에 고통, 시간, 생존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비용을 치르는 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의 정보는 복제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차가운 비트지만 인간의 정보는 생명의 에너지를 갈아 넣어 만든 피 묻은 비트인 셈이네요. 네, 그 피 묻은 비트라는 표현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정보의 진정성은 그것을 생성하기 위해 투입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생명 에너지의 양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긴 대화를 따라온 것 같은데 이제야 제가 AI를 보면 느꼈던 그 허무함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정리하자면 AI는 인간이 수십억 년의 진화라는 혹독한 자연사를 통해 겨우 얻어낸 지능의 결과물, 즉 언어와 지식은 완벽하게 흉내내고 있어요. 네, 결과물은 완벽하죠. 하지만 그 지능을 만들어낸 뜨거운 용광로,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 그 간극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위화감의 정체였군요.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깊은 공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힌튼의 경고와도 연결되는군요. 네, 담지체, 즉 몸과 죽음이라는 궁극의 물리적 제동장치가 없는 지능이 과연 고통과 생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이유가 있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깊은 사유의 끝에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AI라는 새로운 지능을 바라보고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라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르칠 것인가? 어쩌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우리가 이 경이롭지만 텅 빈 지능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또 함께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